안녕하세요. 시사건건 홀수영입니다. 자, 열린민주당 비례정당을 정봉주 의원이 만들겠다고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가장 뜨거운 정당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는 미통당이 진짜 열린민주당을 무서워하는 이유입니다. 자,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창당 소식에 발끈하고 나섰죠. 우리와 다를 게 뭐냐? 니들이 우리랑 다를 게 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 우리가 똥 묻은 개인데, 야, 니들도 똥 묻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 고백과 비슷한 비판이죠. 그래서 참 웃긴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통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이 정말 무서운 이유.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그 이유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 일단 정봉주 전 의원이 주축이 된 비례 정당입니다. 자, 정봉주라는 인물을 한번 볼까요? 정봉주라는 인물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슈를 몰고 가는, 이슈를 만들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자, 깔때기라는 별명이 있죠. 본인이 요만큼 한 거를 이만큼 부풀리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것을 굉장히 약간 유머 코드도 잘 섞어서 재치 있게 그렇게 잘 포장을 합니다. 원래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사람이 좀 눈살이 찌푸려지고 꼴 보기가 싫은 경우가 많은데, 정봉주라는 인물은 그렇게 깔때기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면서 자기 자랑을 늘어놓아도 밉지 않은, 그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거든요. 자, 이슈를 선점하고 이슈를 끌고 가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정치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자, 정봉주가 열린민주당을 가지고 가면서 이슈를 선점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에서 어떻게 이슈를 선점해 나가는지는 우리가 지켜보면 알겠지만, 정봉주라는 인물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자, 미통당이 열린민주당이 무서운 첫 번째 이유는 정봉주라는 인물 때문이에요. 자, 미통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선거를 끌고 나가야 되냐면, 정권 심판. 자, 이게 보통의 야당들이 선택하는 선거 전략이에요. 자, 2년 반 3년 동안 우리 너무 힘들지 않았느냐, 이제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우리가 이 정권을 심판하겠다, 표를 우리에게 달라. 이게 전통적인 야당의 선거 전략이죠. 그런데 이번 총선 보십시오. 정권 심판보다 야당 심판 여론이 더 높습니다. 세상에 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통당은 죄가 많아도 너무 많은 야당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된 심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이 미통당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정권 심판보다 더 높은 상황이죠. 어떻게 해서든 이슈를 선점을 해서 자신들이 선점한 이슈로 이 선거판을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바람이 자기 쪽으로 불거든요. 그런데 정봉주의 등장은 이 이슈 선점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지금도 당장에 열린민주당 창당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정봉주 의원의 인터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열린민주당이 창당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이 정치 지형이 변화될 것이냐 분석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죠. 자, 첫 번째는 정봉주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말이죠, 손혜원입니다. 손혜원 의원도 함께 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손혜원 의원은 말이죠, 정봉주의 절대 뒤지지 않는 이슈메이커입니다. 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행을 할 때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자, 정봉주만으로도 꺼림직합니다. 손혜원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이슈 선점이 매우 어렵다. 미통당 입장에서는 이슈 선점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이 이슈를 만들지 못한다면 비례정당으로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현역 국회의원이 없잖아요. 미래한국당처럼 제명후 입당해서 현역 의원들이 많으면 투표용지 상단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은 몇 명의 현역 의원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무조건 시끌시끌 해야 돼요. 언론에 많이 등장을 해야 되고 이슈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야 되죠. 노출이 많이 돼야 돼요.
정봉주만으로도 충분히 그럴 힘이 있는데 손혜원까지 합류하게 된다면 열린민주당의 이슈 선점 능력은 배가 될 겁니다. 정봉주와 손혜원이 손을 잡는다면 시너지가 2배가 아니라 4배, 10배로 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이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의 민주당 구조는 청년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다. 그리고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많이 중도화되고 있다. 자, 본인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에 좋게 이야기한 건데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봉주 전 의원은 열린민주당은 진보적 가치를 좀 더 지향하는 선명성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명성 있고 청년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 민주당이 하지 못하고 있거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열린민주당이 해소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에 민주당 열혈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미통당 입장에서는 정봉주와 손혜원이 손을 잡는 게 정말 껄끄러워요. 자, 어떻게 해서든 뉴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뉴스를 자꾸 뺏어갈 게 뻔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본인들이 미래한국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자, 지금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에게 몰아주고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를 아예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자,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관련된 표를 나눠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열린민주당이 정말 이슈를 선점해 나가면서 좋은 인재들을 영입을 해서 비례 순번을 정말 멋지게 장식을 해낸다면, 그리고 그 멋지게 장식해내는 것을 이슈 선점 능력을 통해서 언론에게 계속 노출을 시켜준다면 이번 총선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자, 그래서 미통당은 열린민주당의 등장이 매우 무서울 겁니다. 본인들이 지금 이슈 선점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 사람들은 선거의 달인들이었어요. 프레임 짜기의 달인이었고 이슈 선점의 달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감한 조작을 통해서라도 이슈를 선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은 많이 이 당을 떠난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 미통당이 이만희라는 사람을,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습니다. 새누리당 당명을 내가 지어줬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한 거예요. 저는 이 고발을 보면서 이 미통당의 전략가들이 완전히 다 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미통당이 신천지와 선긋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지금 보십시오. 미통당 하면 신천지 연관이 돼요. 그런데 미통당이 신천지를 고발을 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고발을 했다. 자, 이게 언론에 막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통당은 신천지. 자, 이런 프레임이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굳이 그 예전 일, 새누리당이 언제적 새누리당입니까? 자, 이 새누리당 당명을 지었다는 이 이야기를 이제 와서 고발을 한다. 자, 이게 미통당이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 선긋기가 과연 될까요? 자, 미통당의 색깔 뭐죠? 핑크입니다. 그래서 핑크 새누리당이다. 유승민과 합치면서 도로 새누리당이 됐고 당 색깔만 핑크색으로 바꿔서 핑크 새누리당이다, 이런 비아냥 소리를 듣고 있죠. 자, 그런데 핑크색이 무슨 색인 줄 아시죠? 신천지 색깔입니다. 신천지가 핑크색이에요. 신천지를 대표하는 색깔이 바로 핑크색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의 미래통합당 로고 있잖아요. 이게 이만희의 이응 미음 히읗을 형상화한 것이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인터넷에 돌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미통당이
이만희를 고발했다. 이건 선거 전략상 멍청해도 너무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너무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이 핑크 새누리당이 이제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 같아요. 자,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발붙이고 이익을 빨아먹을 게 없어졌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만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영리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 당에, 한나라당에, 새누리당에 있으면 콩고물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이해관계가 충분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새누리당에 많았습니다. 한나라당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통당 하는 거 보면 정말 멍청하다.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떤 멍청한 전략가들이 황교안 대표를 도로에 소독하는 걸 시킵니까? 이걸 쇼라고 합니까? 쇼를 하려고 해도 뭔가 진정성이 느껴지는 쇼를 해야지. 무슨 건널목을 소독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누가 건널목을 뭐 바이러스가 거기 옮습니까? 이런 것서부터 정말 전략의 부재가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전략가가 부족한 미통당 입장에서 열린민주당의 등장은 진짜 아주 큰일이 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봉주와 손혜원이 이슈 선점을 해나가면 이번 총선은 민주당도 미통당도 아닌 열린민주당이 이슈를 끌고 갈 확률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돼요. 열린민주당이 시끄럽게 만들 것이고 싸워줄 것입니다. 공격수들 아닙니까? 손혜원, 정봉주 공격수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알아주는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시끄럽게 선거판을 끌고 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몸살이기 하느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부자 몸살이기. 정봉주라는 인물을 공천에서 탈락시킨 이유도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조용히만 선거하면 이길 것 같은데 굳이 분란 일으키지 맙시다. 물론 그 배경에는 언론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그런 절박한 심정도 어느 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정봉주라는 인물을 공천을 허락을 했을 경우에 언론이 얼마나 물어뜯고 상처를 낼 것인가, 그걸 감당할 자신이 있는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겠죠. 김용민 때를 봐라. 김용민 막말 한 번에 선거 완전히 날아간 거 못 봤느냐. 그때 언론이 그냥 융단 폭격을 퍼부으면서 민주당 선거가 박살이 났었거든요. 자, 그런 상황까지 있으니 민주당에서는 분위기 좋은데 정당 지지율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시끄러운 사람 영입하지 맙시다. 조용히 합시다. 자, 이런 작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주의는 조용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발언권이 보장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 있죠. 국론 분열. 자, 국론이 분열되지 않는 나라는 전체주의 국가밖에 없습니다. 국론이 통합된다? 말이 됩니까? 중국의 국론 분열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북한의 국론 분열이란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일본의 국론 분열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과연 그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선진국입니까? 미국 보십시오. 프랑스 보십시오. 조용한 날 있습니까?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입니다. 국론 분열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러운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조용히 치르고 싶어해요. 정봉주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거판에서 조용히 선거를 치른 정당이 승리한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 선거는 원래 시끄럽게 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슈를 만들고 이슈를 선점해 가면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몸살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자,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냥 승리도 아니고 압승을 해야 됩니다. 왜냐?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다수당 뺏기면
만약에 과반 뺏기면 이거 도로 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식물 대통령, 식물 정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얻어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입니까? 어떻게 만들어낸 검찰 개혁입니까? 우리는 이번 총선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열린민주당이 얼마나 시끄럽게 활약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번 총선의 향방이 갈릴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이번 총선은 한일전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